안녕하세요. 돈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머니이지입니다. 오늘은 올레드 포트폴리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올레드 포트폴리오는 유명한 자산 배분 전략인데요. 지금부터 올레드 포트폴리오가 어떤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산 배분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코비치의 포트폴리오 이론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거는 위험은 변동성으로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진 이론입니다. 마코비츠는 이 이론으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대단한 분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논문이 12장 정도라고 하던데요. 이게 정말 짧은 논문인데 굉장히 강렬했던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험은 변동성으로 측정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자산을 배분할수록 위험은 낮아지는데요. 자산에는 성간계수가 1이 아니면 자산 배분에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상관계수라는 것은 두 자산이 얼마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냐를 표현하는 건데요. 완전히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면 상관계수가 1,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면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인 것입니다. 그래서 상관계수가 1만 아니면, 완전히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만 않으면 위험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다만 상관관계가 낮을수록 그 위험이 분산되는 효과는 더 크게 됩니다. 자, 이 올레드 포트폴리오를 만드신 분은 바로 레이 달리오입니다. 레이 달리오는 세계 최대의 헤지펀드 회사인 브리지워터의 수장입니다. 이 올레드 포트폴리오의 창시자이기도 하죠. 이 레이 달리오의 올레드 포트폴리오는 머니의 저자인 토니 로빈스와의 인터뷰에서 공개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전략을 공개하게 되었었는데요. 물론 당연히 완벽하게 자신의 전략을 모두 공개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자산 배분을 어떤 비율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대략적인 공개를 하게 되어서요. 올레드 포트폴리오가 세상에 처음 드러나게 됩니다. 당시 공개했던 내용을 보시면요. 미국 주식이 30%, 그리고 미국 중기채 15%, 미국 장기채 40%, 그리고 금의 15%를 투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주식과 채권, 금으로 크게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채권의 비중이 주식보다 훨씬 높은 이유는 변동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식의 변동성이 채권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주식과 자산 배분 효과를 위해서 채권을 더 많이 포함시키게 된 것입니다. 금과 원자재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큽니다. 그래서 오히려 주식보다 더 적은 비중을 담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왜 이렇게 네 가지 군으로 자산을 배분하게 되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트폴리오 이름이 올레더이지 않습니까? 레이 달리오는 경제는 4계절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경제의 상승과 하락, 물가의 상승과 하락으로 나누어서 경제를 4계절로 나눴습니다. 경제가 상승할 때에는 주식과 금, 원자재, 회사채, 그리고 개도국 채권이 유리하다고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경제 하락 시에는 선진국 채권과 물가 연동체가 유리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경제 상황에 따른 주식과 채권의 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인플레이션의 경우에는 이제 물가 연동체나 금, 개도국 채권이 유리하며 디플레이션 때는 선진국과 채권의 주식이 유리하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번 영상에서 다루기 좀 힘들기 때문에 다른 영상에서 한번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찌해서 결국 올해도 포트폴리오의 성과가 어떻게 되느냐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1978년부터 백테스트를 돌렸을 때 이 포트폴리오는 꾸준하게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2년 동안 약 60배가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연평균 수익률을 환산했을 때 무려 9.5%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특정의 9.5%를 수익률을 기록하는 것만이 볼 수 있지만 약 42년 동안 수익률을 9.5%를 기록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주목할 점은 MDD가 13%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MDD라는 것은 최고점 대비 가장 많이 떨어지는 하락률을 의미합니다. 흔히 증권사에서 어느 정도 하락을 견딜 수 있느냐는 질문을 하는데요. 그거에 대한 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투자하면서
최고점 대비 가장 큰 하락을 기록한 게 바로 13%였다는 것이죠. 42년 동안 손실을 본 해는 단 5년이었습니다. 이렇게 둘, 셋, 넷, 다섯. 2021년을 제외하고는 단 5년 만에 손실이 있었습니다. 지금 하락폭이 좀 커 보이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 다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산을 배분해서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런 성과를 올릴 수 있었던 이유는 상관관계 때문입니다. 상관관계가 클수록 위험 분산에 효과적이기 때문이죠. 보시면 주식과 채권, 그리고 주식과 금의 상관관계가 거의 0이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과 금의 상관관계 또한 거의 0에 가깝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각 자산의 상관관계가 낮을수록 굉장히 위험을 줄일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각 자산의 연평 수익률과 변동성을 보시면 실제 포트폴리오 이익과 변동성이 굉장히 놀라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두 자산을 합했을 때 수익과 위험이 두 자산의 중간에 위치할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사실 오히려 수익도 높아지고 위험도 낮아지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상관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보완을 해가면서 더 좋은 수익과 더 낮은 위험을 갖고 갈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자, 다만 현재 올해도 포트폴리오는 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올해 가장 큰 손해가 난 것을 보셨나요? 레이 달리오가 운영하고 있는 포트폴리오에서 상위 10개 자산을 한번 여기 보실 수 있는데요. 참고로 이 비중은 올해도 포트폴리오 중에서 유가증권만을 나타낸 것이고요. 올해도 포트폴리오에서 유가증권의 비중은 단 5%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95% 정도는 채권에 직접 투자를 하거나 금에 직접 투자를 하는 등 또는 이제 파생상품 같은 걸 살 수 있겠죠. 이런 투자에 사용된 거고 진짜 유가증권에 사용된 거는 이제 5% 비중이라는 걸 참고하시고요. 그 중에서 지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과 가장 큰 차이를 비교해 보면 먼저 첫 번째 국가적 분산입니다. VW나 알리바바 같은 것들을 보면 신흥국 주식에 많이 투자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분산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하나의 특징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채권이 없습니다. 물론 채권을 직접 투자할 수도 있지만 예전에는 이제 TLT 같은 종목들이 있었거든요. 최근 레이 달리오가 채권에 대해 되게 부정적인 언급을 많이 했었는데요. 최근 이제 낮은 저금리로 인해서 채권을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채권 대신에 포함한 종목은 이제 소비재 주식이 많이 포함이 되는데요. 월마트나 P&G 같은 소비재 주식을 포함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채권을 대체할 것으로 소비재 주식을 뽑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올해도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ETF가 무엇이 있는지 한번 볼 수 있겠는데요. 주식은 이제 아까 이제 SPY 같은 미국 주식 S&P나 그리고 이제 VT는 전 세계 주식을 얘기하는 거고요. VW나 EM 같은 개독 주식들이 또 있습니다. 한국 주식을 사고 싶으신 분들은 코덱스 200 같은 코스피 200의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구매하실 수 있고요. 채권은 이제 장기채는 TLT, 중기채는 IEF 같은 게 있고요. 그리고 EMLC는 현지 통화에 투자하는 개독 채권입니다. 그리고 EMB나 VWB는 이제 달러에 투자되는 그런 개독 채권이고요. 여기 빠졌는데 LTPG가 물가연동체입니다. 장기 물가연동체고요. TIP는 중기 물가연동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물가연동체가 많이 선호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 같은 경우에는 GLD나 IAU 같은 금 ETF가 있고요. 한국에서 투자하실 때에는 이제 은행에서 개설할 수 있는 금통장이나 증권사에서 현물을 거래할 수 있는, 여기 잘못 나왔는데 현물입니다.
KLX 금 현물 거래소가 있습니다. 원자재는 DBC, PDBC 같은 원자재 ETF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고 앞으로도 제 영상을 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